국회가 이번에 예산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그 결함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지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혁들 우리 옥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재정 준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 규제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개혁들 연금 개혁이니 노동 개혁이니 해야 할 거는 많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어려움 또 더군다나 또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그 예산 가지고도 그냥 서로 그냥 예컨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갖고 말하자면 집권 세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방한 정책이 그 야예야 것이고 다 막히니까 이거 참 이게 예산도 법인세 3% 인하 또 1%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 가지고도 여기 예산 전쟁이라고 옥 교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을 갖다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모셨는데 일단 지난 올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기억에 남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는 예산의 결정에서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 행정부에 있죠. 왜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두게 됐는가? 영국, 미국 등 서구의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한 20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권 행정부에 둬야지 이렇게 그렇죠. 헌법에는 돼 있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또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회, 즉 의회 예산 권한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권은 의회가 갖고 있다. 그 1789년도 헌법에 그렇게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운용하다 보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죄송한데 제일 어려운 게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기자들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더 잘났다고 구는 놈들이 많아서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의원들 데리고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그럼 저는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자기의 독자적인 그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회에다가 맡기게 되니까 전부 나눠먹기가 되더라 이거죠. 나눠먹기. 그래서 미국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88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미국의 재정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헌법에는 국회가 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아무리 봐도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건 하이라키 체제 하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하더라. 그래서 행정부에다가 예산 편성권을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다가 대통령에게 줍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1921년에 예산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1921년. 그리고 이제 예산실이 그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여기 궁금한 거는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직권만 챙기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뭔가 자각이 큰 자성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그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미국민들의 자각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막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자체에서 부정부패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내 돈이 저렇게 쓰여지느냐. 그래서 어떤 단일의 구심점, 경영자, 기업가적인 어떤 마인드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효율성이 중시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연방정부로 파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예산 편성권을 주고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1976년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 야 이게 계속 주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네 그래가지고 의회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국회 내에서 예산 편성을 이게 막 질서 없이 했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국회 내에서 의회 내에서 예산 절차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행정부와 의회가 양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이제 국회가 이번에 예산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그 결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